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뭐 스마트폰,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진동으로 좀 바꿔주시고 강의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몇 분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헤라스쿨 운영자이신 다솔락 스마트 고문 최주식 고문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시러 금일 한국에 도착하신 고야마 게이조 명인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마리큐 스텝이시자 헤라스쿨 강사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동유 스텝님이십니다. 강민찬 스텝님, 김재우 스텝님, 그리고 오늘 통역을 맡아주실 박형걸 스텝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취재에서 나와주신 여기 피싱로드 김원근 편집장님입니다. 그리고 마리큐 해외원부 니시아가씨입니다. 마리큐 해외원부 오가사와다씨입니다. 그럼 간단히 오늘은 선생님이신 고야마 명인의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1942년 태어나셔서 아마 지금 70대 고령의 나이이심에도 불구하고 거의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을 낚시하는 아주 프로 중에 프로, 그리고 일품이나 이제 본인이 알고 계시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시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리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꿉낚시의 원조고 헤라전과 잡지를 비롯해 많은 매체나 텔레비전에 출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헤라 낚시계를 이끌고 있는 중요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속 아산쿠나 헤라보아에서 연간 우승 3회, 그다음에 항상 4위의 성적을 거두고 계시고, 아산쿠나 헤라보아의 부회장, 산소 헤라보아의 회장, 게이조 클럽 회장, 마리큐 치프 인스트럭터, 그리고 시마노 인스트럭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신 고야마 게이조 명인을 큰 박수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忘れてました。今回はですね、自分たちがやってるドボン釣りをちょっとこの話を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오늘 헤라스쿨에서는 고야마 명인께서 이제 평소에 즐겨하시는 도범 낚시를 주제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このドボン釣りっていうのは皆さん多分あまり聞いたこと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 도범 낚시에 대해서는 여러분 별로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줄 아는데요. 自分たちもですね、非常に普通の例えば底釣りやってて杭が渋くて当たりがもらえない時、そういう時もなんとか当たりもらえるんですよ。だから杭が渋ければ渋いほど効果あります。 고야마상 이제 자신께서도요, 평소에 이제 이 낚시를 할 적에 어떤 경우에 이제 선택을 할까 하냐면은 붕어들의 먹성이 떨어졌을 때, 활성이 떨어졌을 때 이제 오히려 이러한 낚시를 선택하신다고 합니다. それはですね、本当に皆さんも多分韓国式の伝統的な釣りをやられる方多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多分そういう人にも非常に釣りやす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한국 전통의 이제 한국식 낚시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도 응용을 하시게 되면 아마 많은 효과를 보실 겁니다. なぜかと言いますと、ドボン釣りっていうのは重りがもうそこにつきます。それからその先に例えばダムと食わせる餌がつ
ことになるわけですよ。 도복 낚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중통 낚시죠. 우리말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그 봉돌이 바닥에 닿고 떡밥 두 개가 이제 같이 동시에 우리나라 이제 그 전통 올림 낚시하고 이제 구성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それで要するに餌が踊らない、餌がしっかりそこに安定してるから当たりが出ると思っています。ただその自分はですね、普通の土門釣りだとなんとなく納得できないんで、それで土門釣りでもいかに一人が釣りたいなっていうのがまた自分のこの釣り方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 도복 낚시가 중통 낚시는 이제 봉돌하고 떡밥이 바닥에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낚시입니다. それはですね、例えば土門釣りっていうと皆さん韓国もそうですけど非常に大きなものに使うんですけど、自分は大体こういう中通しから夏目型の重りの 0.3 号から 0.5 ぐらいを使ってるんですよ。 고야마상의 경우는 이제 고야마상 나름대로 활성이 떨어질 때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 채비나 접근법이 아니라 고야마상 나름대로의 그 채비인데 봉돌 같은 경우는 0.35, 보통 0.35에서 0.5호 정도.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봉돌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고야마상의 그 낚시 방식은 남들보다 좀 한낱 봉돌이 작은 채비를 사용합니다. なぜその小さな重りを使うかって言いますと、どうしても大きな重りを使うと魚が食った時の当たりが出にくい。で、大きな重りを使う人は浮きも大きいんですよ。で、浮きが大きいとどうしても当たりの出方が遅くなる。で、僕はちょっと欲が深いですから。 고야마상이 작은 봉돌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큰 봉돌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찌도 같이 커지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입질이 나타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찌를 찌도 작은 걸 일단 사용을 하시고요. 봉돌을 작은 거를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용하십니다. で、今言ったようにちょっと自分欲深いもんですから、そこにいる魚全部釣りたいんですよ。だから大きいのも釣れるし、小さいのも釣れます。で、やっぱり釣りって自分はいつも思うんですけど、当たりを出して釣るのが一番楽しいと思うんです。 고야마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욕심이 많습니다. 그 조과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고기는 전부 다 이제 혼자 잡아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낚시를 하실 때에도. それで今言った通り、重りが小さいと浮きも小さいのが使えます。こういう小さいやつ。 지금 이렇게 아까 그 봉돌 크기에 맞춰서 찌도 이렇게 작은 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で、これでこういう小さい木使えるってことは重りも小さくていいわけですよね。そうすると例えばちょっとした魚の触り当たりがダイレクトに出てきます。いいですか？水の抵抗、風の抵抗をだいぶ小さい雪で弱めますから当たりが非常に出やすい。 작은 봉돌과 작은 그에 맞는 조합으로 작은 찌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입질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큰 봉돌보다 입질 나오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입질을 보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ですからそういう意味でもね、小さい雪できる限り風がなかったら小さい雪の方が絶対に当たりの出方が早いです。いいですか？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작은 찌, 바람이 없을 적에 특히 바람이 없을 적에 이제 작은 찌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ですからそういうのもちょっとやってもらえ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それでもう一つ、じゃあその土門釣りっていうのはどうしても例えば普通餌つけると餌が溶けると浮き上がってくるわけです。
ところがどこの場合上がってこないんですよ。 보통 그 바닥낚시 같은 경우는 이제 떡밥이 풀리면은 찌가 올라오는 구성인데요. 이 중통낚시의 경우는 떡밥이 풀려도 찌가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それはですね、どうしても重りがそこにべったりついてますから、どうしても上がってこない。でも上がってこないのをじっと待ってて、いつ竿を上げていいのかな、竿を上げたらいいのかなっていうのが非常に分かりづらいです。 그래서 도봉낚시 경우는 이제 찌가 올라오지를 않기 때문에 언제 채비를 수거해야 되는지 다음 투척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ですからやはりこのドボン釣りでもそうなんですけど、自分で釣りのリズムを作ってやること。 일반 그 낚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통 낚시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리듬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じゃあどうやってリズムを作るかというと、例えばドボン釣りは目いっぱい振り込んで落とし込みはしません。 어떤 식으로 이제 투척 같은 경우는 도봉 낚시에서는 그 떨고 넣기는 안 하고 이제 거의 이제 풀 스윙으로 이제 투척을 합니다. ですから例えばこの浮きを餌をつけて振り込みます。でこれ一番大事なのは目いっぱい振り込むことです。落とし込みをしません。いいですか。目いっぱい振り込んで自分の竿の握りの位置をいつも決めます。いいですか。ここが大事なんですよ。例えば万力があって万力でもどこでもいいんです。自分が置く位置をいつも決めておいて、で目いっぱい振り込んで、例えばこのトップが2目なら2目出るところに浮きの位置をきっちり合わせます。いいですか。潜ったら浮きを少しずつ上げていくんですよ。2目盛り。いいですか。この2目盛りが大事なんですよ。 중통 낚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투척 말씀드린 이제 쭉 뻗어서 원줄이 이제 낚싯대하고 일직선 방향으로 이제 쭉 모이게 긴장을 팽팽하게 해주는 투척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자기가 낚싯대를 잡고 있을 적에 어떤 기준사. 그 말력기면은 말력기 어느 위치에 이제 낚싯대 위치를 정해서 그 위치를 항상 유지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척 후에 이제 찌가 잠기게 되는데 찌를 계속 올려서 한 수면 위에 이제 고야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찌의 경우 수면에 이렇게 두 눈금 정도 올라올 정도까지 찌를 올려서 맞춥니다. それで例えばこう出ます。でもこれは穂先から重りまで一直線です。ガッと張ってます。で張ってますから竿の握りを少しずつゆっくり前に出してやると、この道糸が緩んでくると、例えばこの玉のように出してる毛がゆっくり上がってきます。いいですか。それは穂先と、重りの感覚が緩んでいきます。ちょっと必ず上がってきます。でこのタイミングをゆっくり自分時間かけて前に出していきます。いいですか。前に出していくって、これも自分は前誘いって言ってます。これも誘いになるわけです。 물속 그림을 보게 되면은 투척 후에 물속 그 채비 정렬 상태를 보게 되면은 초리대에서 봉돌까지 거의 이렇게 일직선으로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두 놈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양화산 같은 경우는 그 대를 조금씩 풀어서 이렇게 되돌림을 강제로 되돌림을 시킵니다. 조금씩 이렇게. 요거를 이제 그 마해사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되돌림을 보십니다. 고양화산의 경우는. そうで今言ったように前誘って前上げてこれが徐々に上がってくるときに魚がパッと当たります。小さくパッと入ったりなくなっちゃったりで、その前誘いしてる間にそれが当たってくれたらもう理想的です。 그래서 입질 같은 경우는 그런 마해사소이 이렇게 대를 풀어주는 동작 중에서 찌가 올라오는 중에 이렇게 쭉 하고 들어가는 입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それでそ
そのずっとこれ上げてってちょうど右のトップとボディの付け根ここまで来たら餌切りです打ち返しをするわけです 그래서 뭐 채비를 동면 위치는 이렇게 조금씩 대를 풀어주시다가 뭐 찌톱, 이 몸통과 톱의 경계에 도달했을 적에 채비를 회수해서 다음 수첩으로 넘어가십니다. それが一つのリズムになりますいいですかここまで入ったのをゆっくりゆっくり上げてってこれが出てここまで出て当たりがなかったら打ち返すこれがリズムです 요것이 요 과정, 깊은 몸내림부터 대를 풀어서 찌를 되돌림시켜서 되돌림이 끝난 위치에서 채비를 수거하는 것, 요것을 하나의 리듬으로 간주합니다. これがドボン釣りの自分がやってる自分では速いドボン釣りそこのドボン釣りって自分が思ってやってるんですけども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드린 설명드린 이 방법이 오야마 명인의 그 방식이고 그리고 이 도봉 낚시도 중통 낚시도 고야마 성의 경우에는 이제 속공으로 굉장히 빠른 낚시를 구사하고 계십니다. ですからこのドボン釣りっていうとすぐ自分たちはどうしてもマシ釣りっていうイメージがある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それではそれよりか釣れないんで自分はこういう釣り方をもうだいぶ前に始めてそれが結構いい感じにできてますんで 중통 낚시의 경우는 이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굉장히 기다리는 낚시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고야마 명인 같은 경우는 뭐 오래전부터 이전부터 이렇게 속공, 도공, 중통 낚시를 구사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과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속공 낚시로까지 이제 이렇게 응용을 하셨습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봤는데요. 도봉 낚시의 물속 이미지는 대략 이런 상태입니다. それで今言ったようにこの竿を前へ出すとこういう前へ出すと 지금처럼 사울을 낚싯대를 조금씩 앞으로 밀어주게 되면은 この字がこういうふうに返ってきます 씨가 원쪽으로 밀려나면서 이렇게 되돌림이 나옵니다. でここまで来たら打ち返すみたい 그래서 찌톱의 어깨 상단부에 경계가 도달하면은 여기서 채비를 수거합니다. それでまたもう一つ大事なのは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このハリスの長さです 목줄의 길이입니다. 普段例えばそこのきれいなとこ 예를 들어 바닥이 깨끗한 경우 きれいなとこは上上がりの長さが20センチ 윗목줄 길이가 20cm, それから下上がりの長さが30センチです 아래목줄 길이는 30cm 정도로 정합니다. ところが下にゴミだとかそれからヘドロが多いとこ 반대로 이제 바닥이 뭐 지저분하거나 장애물이 많거나 이제 오일 같은 경우 そういう時は例えば下張りを40とか50とかにすることあります 그런 경우에는 아래 목줄을 40이나 50까지도 늘려줍니다. なぜかと言いますと例えばハリスが短いとその餌がヘドロの中だとかゴミの中に入っちゃいます 왜냐하면 목줄이 짧으면
떡밥이 그 어떤 뭐 신전물이나 어떤 그 뻘 속으로 묻히게 됩니다. ですから魚が餌をくれないですよね。 그래서 だから 그 붕어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だからその入った釣り場によってそういうハリスの長さを変えます。 그래서 낚시터 바닥의 상태에 따라 그렇게 목줄을 변경합니다. だから餌をつけて最初はわからないですからちょっと早めに上げてみるんですよ。 그래서 처음에는 뭐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そうすると例えばグルテンが針についてきます。そのグルテンがヘドロで汚れたりしたら絶対にここヘドロが多いから餌がヘドロの中に入ってると。そしたら魚は餌食えないですよね。 이유는 빨리 낚시 초기에 그 낚시터 상태를 모를 경우에 빨리 진행하는 이유는 좀 떡밥이 충분히 유지되어 있을 적에 글루텐이 충분히 유지되어 있을 때 그거를 수거해서 바늘에 달려있는 모양을 봤을 때 뭐 뻘이라든가 어떤 뭐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묻어 있으면은 아 여기는 바닥의 상태가 안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이제 목줄을 늘려갑니다. そこでは多分皆さんも分かると思うんですけど 여러분들도 뭐 대략은 알고 계시겠지만 ね、ヘドロの中入ったりゴミの中入ったら、餌が入ってたら魚は餌食えないんですよね。だからそこら辺もそのドボン釣りでもそうですけど皆さんがやってる釣りでもやっぱりちょっとハリスの長さを考えるってことも一つ大事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けどね。 여러분도 뭐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뭐 바닥 상태 뻘이나 낙엽, 신전물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은 채비 목줄 길이의 변화를 조사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それで今先ほど重り皆さんに回しましたよね。でこの釣りは例えば管理池でもできるし、普通の池でもできるし、流れ川でもできます。 아까 봉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봉도를 사용해서 노지든 관리터든 상관없이 그걸로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流れ川でもできるって言ったらこんな小さな重りで実際止まるのかなって思うかもしれません。 흐름이 있을 적에 이렇게 작은 봉돌로 바닥에서 이게 고정이 될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でも皆さんさっき回った時に自分がこの重りに必ず釘を刺して金槌で表面をちょっと割いて転ばないようにしておきます。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드릴 거는 그 봉돌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 그 중통 봉돌하고는 좀 모양의 차이가 있는데요. 고야마상의 경우는 그 봉돌을 두드려서 위아래가 이렇게 납작하게 만듭니다. ですから 0.3、0.5 ぐらいで大体自分が今までやってきた川では流れがあるところでもこれで使えてます。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어떤 흐름이 있는 강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0.35 정도면 충분히 고정이 된다고 하십니다. その流れの時に一番大事なのはもし浮きが大きいとこの重りでもって浮きが立っちゃったらダメなんですよ。浮きがいつも潜ってる状態じゃないとこの重りに浮きが負けてないとダメです。 그래서 봉돌과 찌의 조합을 보게 되면 0.35 정도 경우에는 요 정도의 찌, 만약에 이거보다 크게 되면 찌의 부력이 더 훨씬 커지기 때문에 봉돌이 이렇게 균형을 찾지 못하고 봉돌이 이제 밀리게 됩니다. ですから少々流れがきついけども 0.5 で大抵は流れが止まります。で浮きが大きいとこの浮きの水が当たる抵抗が強いと重りが流れちゃいます。 그래서 흐름이 강한 경우에는 이제 한 호스 올려서 0.5호의 봉돌 그걸로 충분히 이제 대응이 가능하고 만약에 저거보다 찌가 크게 되면은 또 찌가 또 흐르는 물살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봉돌하고 또 같이 흘러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ですから必ずさっき自分が言ったんですけども絶対重りよりか浮きが負けるこれ潜っちゃうような小さい浮き
であればあるほどいいわけです。 그래서 봄돌과 찌의 조합은 차라리 그 봄돌이 더 이제 무겁게 달아서 던졌을 적에 찌가 그냥 가라앉을 정도로 봄돌 찌보다는 봄돌 쪽이 더 무겁게 그래서 좀 작은 찌를 사용하시죠. 그러한 조합이면 되겠습니다. それでじゃあそんな小さい木でちょっと流れがあったら木が潜っちゃう。そうじゃないですか。実際に潜ります。 실제로는 그 찌가 이렇게 작은 찌를 사용하면 그 흐름에 찌가 잠길 것 같은데 해보면은 찌가 충분히 올라옵니다. 潜ったら木をどんどん上げていけばいいんです。 만약에 잠긴다면은 찌를 점점 올리시면 됩니다. で最終的には穂先のね竿の穂先の近くで止まってくれればいいよ。 최종적으로는 초리대 바로 앞쪽까지 그 정도까지도 올려서 찌가 보이게 만듭니다. 穂先の近くまで行っちゃうと絶対に浮きは沈みません。いいですか？ 찌가 초리대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게 되면 찌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だからその辺をうまくこう浮きの操作してもらえれば少々の流れが当たって当たりはもらえますんで、その辺をちょっと工夫してもらったらいいです。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조합과 운영 방법, 대조작 요거를 조합을 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大体説明はそんなところなんですけども、 대략의 설명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それでちょっと自分がいつも使ってる例えばガラケーとグルテンをちょっと作ってみ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 이번에는 이제 고야마상의 시신에 따라서 이제 흐름에 따라서 이제 찌를 올려가는 거죠. 꼭 초리대 위에까지 올린다는 건 아니고, 네. 찌 몸통이 나올 때까지 이걸 맞춘다는 거예요. 찌가 몸통이 나오기 전까지 맞춘다는 거예요. 건대받고 어떤 쪽에? 아니 그렇죠. 네. 그것까지 맞추는 거예요. 수심을 제시해요. 수심이 맞더라도 大丈夫ですか？で自分のところの仕掛けってのはこういうふうな感じです。これだけ誘導している。はい。この感覚は自分なんか首が渋い時はちょっと間で開けます。でもそんなには考えない。こういう状態ですから。 지금 그 채비를 보여드리는데요. 실제 사용하고 계시는 채비인데 고야마상의 경우는 大体自分は大体このぐらい、大体15から20センチぐらいでやります。 보통 15에서 20cm 정도의 유동을 주신다고 합니다. あまり上からばらけるばらけはダメだと思ってます。 조금 중통낚시에서 집어지는 너무 위에서부터 ですから自分はどっちかと重たい餌を使うことが多いです。でここに餌が溜まってきて、この溜まってきた餌にも魚がどんどん寄ってくれればいいです。だから打ち始めよりかは釣り始めよりかだんだん良くなってきたらこの釣りいいかなと思ってます。 저 떡밥이 저 정도 범위 바닥에서 그 정도 범위 안으로 계속 쌓일 수 있게 무거운 떡밥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これにこう餌がいっぱいこう溜まって打ってるんですでこの溜まった餌が出てきて魚が寄ってくれればいいかな。 저 정도 범위 안에서 떡밥이 쌓여가고 그 떡밥 그 주변의 떡밥 입자에 이제 반응을 해서 집어가 되게 됩니다. ですから自分はですね、このペレット系の 떡밥이지만 이제 팬레 계열의 떡밥 この餌、それから夏、これはもう非常に自分は浅い棚からこの底釣りまで重宝して使っております。 지금 보여드린 팬레 속고하고 당번호 속고질이 하
요거 두 가지는 고야마상의 경우는 이제 이터 낚시부터 얕은 층 낚시부터 바닥 낚시까지 구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それにもう一つ、この餌はどっちかというと、なかなか開きません。それをちょっとこのバラベマサっていう餌で、そこで開かしてやる。そういう役目がこのマッハの役目です。この3点を使います。 또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 방금 보여드린 바라케 마 확산성이 좋은 떡밥이죠. 이 두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확산이 부족하기보다 이제 무겁고 유지력이 굉장히 강한 떡밥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산을 조금 보충해주기 위해서 바라케 마하를 추가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100cc 컵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これこの夏が1杯です。 장거나 속고들이 하가 100cc로 한 컵. はい、1杯。それからこのペレゾボ。 그 다음이 폐 속고. はい。ペレゾボも1杯です。 폐 속고도 한 컵. はい。それからマッハも1杯。 그리고 마하도 한 컵. 非常に優しいと思うんですけど、大食い石ですから。 아마 외우기가 쉬울 것입니다. 각 떡밥당 한 컵씩이니까 1대 1대 1입니다. マッハも1杯ね。それにもっと簡単なのは水も1杯。 거기에 물 한 컵. 그러니까 전부 1대 1이죠. 다 1대 1이죠. 크게 보시면.これ何回って今言われたんですけど、自分はこれをかき回しながら、あんまりダマができてるようだと丁寧にかき回して同じダマをちょっと好きな感じです。だから回数じゃなくてこうダマを取るようにかき回してあげたらいいです。 물을 붓고 몇 회 정도 저으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고야마산 같은 경우는 몇 회라기보다는 직접 상황을 상태 감각으로 그리고 큰 덩어리가 지지 않게 그 덩어리를 구석하면서 지금 이제 떡밥을 조금씩 돌려드릴 텐데요. 떡밥을 한 번씩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덩어리가 될 때까지 이제 풀어주시면은 이제 배합은 끝날 것입니다.すみません、今、春のどうするって言われたんですけど、大体自分がやるときは、上張りは、例えばやらず型で言えば、6号ぐらいです。 지금 바늘 크기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윗바늘 같은 경우는 6호, 上張りは、時期によっても違います。冬場だったら、例えばやらず型にいけば、3号とか、4号とかってなりますけど、これからの季節ですから、5とか、そこら使っても十分だと思います。 これ、速度優先者ですから、ばらけません。 보통은 이제 아랫바늘은 3에서 4호 정도고 지금 시기에는 여름에는 5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제 떡밥을 달아서 풀림 모양을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풀림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내려가는 중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경우 그 정도의 유지력입니다. これでいいわけです。 이 정도로 충분히 유지가 돼야 합니다. 例えば、流れる川だったら、例えば、ばらけて、ふがふーって広がったら、流れに行っちゃうんですよ。はい。これだったら流れに行きません。
만약에 이거보다 확산이 좋게 되면은 흐름이 있을 경우 내려가는 중에 다 쓸려가고 바닥에 안착이 돼서도 아마 다 쓸려가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충분히 유지력이 나와야 합니다. これがそこに溜まってその溜まった餌に魚が寄ってきます。いいですか？大きなバラケをガンガン打つんじゃなくて、こういうドボンの釣りとか底釣りっていうのはそこに餌を集めて、その集めた餌が徐々に溶けるから魚が寄ってくれるっていうのが理想的だと思うんですけど。 그래서 중통 낚시에서 사용하는 떡밥의 특징은 확산이 좋고 뭐 크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저 정도 크기로 내려가는 중에 확산은 최대로 억제하고 바닥에 안착이 됐을 때 아까 설명드린 그 바닥에서의 일정 반경 안에 떡밥이 계속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유지력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このサンゴの底釣りナスっていう餌はそういうその餌でも何でもそうなんですけど必ずこの餌はコーティングする力があるんですよ。 당고나 속고질이 하의 특징은 그 후 입자를 이렇게 코팅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ですからこの餌を上からあまりばらけさせないで例えば宙吊りやっててもそうです。棚一定からこうやってその夏入れてるとブロック状にばらけるじゃないですか。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덩어리 조금씩 이렇게 솜사탕이 뜯기듯이 가루 상태가 아니라 저렇게 몽글몽글 떨어지죠. 이게 이제 당고나 속고질이 하의 특징입니다. こういうばらけも非常に役に立つと思うんでぜひ使ってもらえ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 좀 전에 설명드린 이제 코팅 역할이라는 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집어제 입자를 좀 이렇게 붙들고 있는 역할이죠. 감싸서 붙들고 입자를 붙들어서 그렇게 덩어리씩 떨어지게 입자 하나하나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덩어리끼리 붙은 상태에서 몽글몽글 그렇게 떨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それとですね、ドア線の方の餌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먹이용 떡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一番簡単に誰でも釣れる餌っていうのは自分はこのノズリグルテンだと思ってます。これは非常に使いやすくて 누구나 간단하게 그 먹이용 떡밥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떡밥으로는 이 노즈리 그루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例えば自分なんかが知らない釣り場ってまず釣るのにこのノズリグルテンというのは非常に重宝です。どこ行っても釣れます。ただこの餌は必ず固めに作ってください。 어느 낚시터를 가든지 간에 이제 이 노즈리 글루텐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 낚시터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더라도 이 노즈리 글루텐을 사용하면은 이제 굉장히 낚시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합법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좀 단단한 상태로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でこれは絶対に失敗しない方法は固めに作ることです。 그래서 노즈리 글루텐의 배합법의 요령은 반드시 단단한 상태, 좀 물이 적은 상태가 되겠죠. 머리가 좀 부스러운데. 자, 노즈리 글루텐 요 스틱 한 봉지, 막대형 봉지 하나에 물 30으로 지금 대합을 하셨습니다. でこのちょっと今グルテンを作ったんですけどグルテンもですね作り方が例えばこう作るとどうしてもダマができて水が均一にできないってやりづらいって人がいるんですよ。そういう場合に一番簡単なのは例えばこれもシェイクすればいいんです。自分なんかよくやるんですけど 글루텐을 만들 적에 이제 자주 겪는 こういうところに入れ 경우인데 て 덩어리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저울 적에. 그래서 몽글몽글 덩어리가 생겨서 이제 풀림도 불규칙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대체용으로 이제 배합법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00cc 컵에다가 이제 스틱 봉지 하나를 넣으시고 일단 물을 넣으시고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강하게 흔들어 주세요. こうやってシェイクしてやると結構作り方が優しいですいいですか 지금 방법으로는 이제 덩어리가 안 지고 굉장히 이제 골고루 물하고 글루텐 입자가 골고루 섞이게 완성이 됩니다. 僕なんかよくやるんですけど、こうやってシェイクするとダマができないし水とグルテンがきれいに混ざります。これも一つ覚えておいてもらったらいいかと思います。 지금 방법도 고야마상이 이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 덩어리가 안 지고 굉장히 골고루 제가 만져보니까 굉장히 골고루 스며들었습니다. 덩어리가 없이. 그래서 이 방법도 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このグルテンの失敗しない方法は絶対型がつける。 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쉐이크 흔들어서 배합한 거고요. 그 빨간 접시에 있는 게 일반적인 글루텐 배합법으로 배합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량은 이 스틱 봉지에도 써 있는데요. 이제 제일 아래쪽 선, 제일 아래쪽 눈금, 이게 30cc입니다. 이걸로 재셔도 되고 이제 계량컵으로 30cc를 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떡밥을 바늘에 다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今話がありましたけども餌を歯につける方法これもつけ方がたくさんあります。で自分なんかはやっぱり一番餌を持たせたい時そういう時は必ず 그래서 바늘에 이제 떡밥을 달겠는데요. 유지력이 이제 가장 좋은 떡밥 달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야마산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꿰서 이런 식으로 바늘을 밑에서 걸쳐 달기로 완성을 시키십니다. いいですか今どうやってつけたかと言いますと例えばこう団子がありますこう団子ありますよねで針を下から持っていくんですいいですかここで 떡밥의 밑동부터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一番大事なのはこの団子のつけるときに針の仕事ありますよね糸と針の接点それを大体この団子の真ん中辺に持ってくること 가장 떡밥 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서 걸쳐 달고 이런 식으로 물방울 모양이 되겠죠. 이 상태인데 요 쪽에 만약에 이 떡밥을 이제 쪼개서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바늘과 요 목줄 또 바늘기 요게 떡밥에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떡밥의 크기는 이 정도 보니까 새끼손가락 한 3분의 2마디 정도 됩니다. いいですかもう一回やりますけど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こうやって餌をつけるときに針で下から 바늘을 밑에서 이렇게 걸쳐주세요. 떡밥 밑으로. ちょうどこの団子の真ん中あたりに血元を 떡밥의 한 で 가운데에 ここで押さえて血元をグッと押さえるのが一番餌持ちがいいです 위치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짜게진 부분을 이렇게 살짝 눌러서 결착을 시켜주시면 이런 상태로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밥달기로 이제 떡밥 유지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これは今のはこれ普通餃子物でやるときはなんかも非常に役に立ちます 지금 방법은 이제 뭐 양단고, 뭐 중충이든 바닥이든 그럴 경우에 이 지금식으로 떡밥을 달게 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それから例えばセットでやってて上の場だけが団子が持ちすぎると釣りづらいときそういうときは逆に 반대로 세트 낚시의 경우는 団子の上から 위에 집어제가 너무 또 유지되면 또 이제 그 불편할 경우가 있어요. 그 자꾸 이제 그 집어제 부딪히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반대로 위에서 찔러 달기로 이런 식으로. 針を上から入れます。いいですか？ 세트낚시의 경우는 바늘을 위에서 찔러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찜질을 하게 되면 이제 쑥 빠지게 되죠. いいですか？針を上からこうやって入れると、こ 바늘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찔러서 うやって丸めても 다듬으시면은 引っ張るとスッて抜けて、 당겼을 때 이렇게 바늘이 쏙 빠지게 됩니다. いかにどんなにいい餌をつけても上から入ったら持たせ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もこれは釣りって絶対ないんで、上の場だけを排除落としたいときはいつも自分は上から刺します。で逆に持たせたいときは下から 세트 낚시의 경우에 떡밥을 떨굴 경우 위에서 찔러 넣고 그리고 이제 단고나 세트 낚시라도 이제 유지력을 강화시켜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서 또 걸쳐 달기도 하십니다. 結局下の方から針をぐーっと引っ張るから 지금 당겨도 이제 굉장히 잘 안 빠지죠. 밑에서부터 걸쳐 달았기 때문에. これはグルテンを使ってもこの団子の餌を使っても何使っても同じです。 지금 보여드린 떡밥 달기는 글루텐을 사용하시든 단고 홍알 떡밥을 사용하시든 마찬가지입니다. だからよく餌の作り方を教えてくれる人が多いんですけども、でも餌の作り、いくらいい餌を覚えたとしても、配合を覚えたとしても、針の付け方で全然違います。いいですか？ 많은 분들이 이제 떡밥 배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많이 이제 그 질문을 해오시는데요. 아무리 좋은 떡밥을 배합하고 만들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바늘 달기가 안 되면은 그 떡밥도 이제 거의 소용이 없으니까 이 바늘 달기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一つ言っておきますけれども、ヘラついて一番大事なのは餌付けなんです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떡붕어 낚시에서 아마 뭐 일반 그 올림 낚시든 한국 전통 낚시든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 떡붕어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떡밥 달기입니다. 바늘의 떡밥 달기. 自分の仲間にもいるんですけど、餌付けが早くて打ち返しが早いんですけど、非常にラフなために釣れるときは釣れて釣れないときは全く釣れないってそういう仲間もいるんですよ。だから餌付けは絶対に丁寧にきちっとつける。いいですか？ 동료 중에도 이제 떡밥 달기를 할 때 이제 굉장히 빨리 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빨리 달지만 이제 그 대신 또 이제 거칠고 유지력이 약해서 잡힐 때는 잡히지만 대부분 안 잡힐 때는 전혀 못 잡는 상태가 이제 자꾸 이제 반복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떡밥 달기는 이제 가장 이 떡붕어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もうこうやって一回手つけてこれでかきましてください。で表面のいつも表面がカラカラに乾いてきますと余計餌持ちが良くなります。でもそれでもいいんですけども、ただ餌持ちがあんまりいいと、例えばさっきこうやって餌つけました。でこれ餌持ちがいいってさっきグーッと上げてってこのうちの付け根まで出て切った時にここでね大事なのはこの分に餌が持ってるわけです。でこれをパッと切った時に 포인트에 떡밥이 쌓여 있는데요. ここで針から切れると困るんですよ。いいですか？ここで針から切れるとここでばらけちゃうわけです。 만약에 이제 유지력이 약해서 바늘 달기나 이제 그런 게 유지력이 약해서 그 채첩에 내려가는 중에 바닥에 닿기도 전에 여기서 부풀어서 이제 떨어져 버리면은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떡밥이 다른 데로 흘러가거나 이 일정 부분에 쌓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확산 좋은 밥을 넣는데도 이제 집어가 안 되는 상태죠. 자신이 낚시하는 그 범위 안에는 고기가 없는 상태. 魚がここに来てるのにここで例えば上げた時にここで針から切れちゃうと魚がどんどんこう上上がってきちゃいます。そうすると下に魚が向かない。 확산이 너무 좋고 이 떡밥의 이탈이 너무 빠르면은 이제 그 고기가 우아질이라고 하죠. 위쪽으로 떠오르는 현상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だからその辺をこう気をつけて例えば竿を前に出す速度を自分のリズムを考えながらやってもらえたらいいと思います。1、2、3とか数えながら
그래서 투척 후에도 이런 우선적으로는 떡밥의 유지력, 충분한 유지력,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낚싯대 조작으로 자기 나름대로 리듬감을 만들어서 뭐 1초를 세시든 아니면 자기 편한 대로 숫자를 세가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떡밥 조정은 이 지금 요 세 가지 배합이면은 이제 떡밥 조정은 거의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뭐 확산을 주기 위해 가루를 더 추가하거나 뭐 무게를 더 준다거나 이런 조정은 거의 안 하시고 거의 요것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떡밥이 많으니까 중간중간 손모를 쳐서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손모를 치셔서 가볍게 저어주는 정도. 날라간 수분만 살짝 보충해주는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십니다. 수심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심 측정. 여기서 수심 측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풀 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계속 뻗어 있죠. 앞으로 한 뭐 45도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봉돌 무게로 다 끌려가게 되니까 만약에 근데 찌가 수심을 모를 경우 만약에 이렇게 잠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에 찌를 점점점 올려서 그리고 낚싯대 기준선이 있잖아요. 만려기에 거기에 맞추시면 그 찌를 올려서 수면 위에 두 눈금 정도, 한 눈금에서 두 눈금 정도가 올라올 때 거기가 이제 수심이고요. 일반 바닥 낚시 그렇죠. 풀 스윙을 하게 되면 이제 멀리 가게 되는데 이제 찌 아래쪽을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이 이렇게 어긋나 있죠. 상태가. 그래서 아마 수심이 낮더라도 아마 찌가 초리대 가까이까지 오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네, 흐름 강도에 따라서.ですね、浮きの選び方っていうのは、先ほどこの重りでありました通り、この 0.3 号とか 0.5 号、これで完全にもう浮きがすぐって沈むぐらいの浮きを選んでください。 이제 찌 선택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고영아 상이 사용하시는 찌는 보여드린 이런 그 작은 찌로 이제 충분한 그 봉돌량을 알아서 만약에 봉돌을 여기다 달고 던졌을 때 찌가 그냥 뽀록할 정도가 되겠죠. 굉장히 찌 이 몸통에 비해서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은 찌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찌는 이 중통 낚시 전용 찌가 아니라 그냥 일반 미터 낚시 아사다나에서 사용하는 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미터 찌, 그러니까 몸통이 한 미터 찌 같은 경우는 세트로 되는 경우 한 3cm에서 한 5.5cm 몸통 길이가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몸통의 굵기는 한 6.5m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あまりそう関係ないですから、6.5 ミリあっても5ミリでもいいわけです。 그래서 그 찌의 굵기는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뭐 5.5mm든 뭐 5mm든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안 한다고 하십니다. 원줄 사이즈하고 원줄 종류ビジートの号数は例えば場所によって非常に真冬というか非常に寒い 원줄의 종류는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한겨울 추울 경우에 それと風の強い時 그리고 이제 바람이 강할 경우 大体ビジート 0.8 ぐらいです。 그럴 경우에 보통 0.85 원줄을 사용하십니다.
でこれからは1号でもいいと思います。 지금 시기부터는 1호로도 이제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自分がどっちかというとヘラに関しては要するにナイロン系統が一番いいと思っています。 고양아성의 경우는 이제 원줄을 선택하실 적에 조그만 하실 적에는 거의 이제 나일론 계통 모노 필라멘트 줄이죠. 그 줄로 거의 사용을 하십니다. なぜナイロンがいいかと言いますと 왜 나일론 줄을 사용하냐면은 若干ハリスが伸びてくれる分だけ糸が切れない。硬い糸はどうしても切れる。 부드럽기 때문에 그 탄력으로 신축성으로 이제 그 대응이 되기 때문에 고기를 걸었을 적에 그 당김에 충분히 신축성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끊어진다고 하십니다. 特にね、このハリス20とか30ときますと、ちょっといい方が来ると、硬いハリスは切れないんですよ。どうしても弾力がないですから。 그리고 이제 목줄의 경우도 20, 30 이 정도로 사용하는데 이제 목줄의 경우도 이제 모노 필라멘트 줄, 나일론 줄을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작은 짧은 줄을 사용할 적에도 할 때 만약에 큰 고기가 걸렸을 적에 이 목줄의 신축성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한다고 하십니다. 저소음계도 똑같이 저소음계도 당연히 틀릴 거 아니에요. 저소음계 완전히 또 원주점 아니 저소음계는 이제 밥 아까요. 저소음계는 기본은 틀렸다니까 겨울에 간단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네.ないですね。もうそのマラキにグルテンですから、一年中これでいける。ただこの餌を柔らかくてもいいんですけど、冬になると長さになった時に飛んじゃいます。やっぱりここにたまらなきゃいけないです。 계절에 상관없이 거의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식으로 채비 떡밥을 사용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떡밥 같은 경우 이제 겨울 같으면은 이제 떡밥이나 글루텐이나 뭔가 단단하면은 뭐 먹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낚시의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이 바닥에 일정 포인트에 집중적으로 떡밥을 쌓아놓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떡밥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뭐 집어를 위해서 또 확산을 준다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쪽에서 너무 위쪽에서부터 부풀어버리고 확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기가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유지력이 좋고 부드럽거나 이제 확산을 좋게 만들면 집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기를 멀리 보내버리는 역효과가 나죠. 그래서 지금 보통 계절에 상관없이 이 정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정도 구성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ただ冬のね、冬の種類時に例えば先ほど作ったノズルグルテン固めを作ったんですけど、そういう真冬はかなり小さく作ります。 이제 한 가지 덧붙여드릴 것은 이제 겨울 같은 경우 요 노즐 그루텐 요거 이제 배합법이나 이제 바늘 다는 법은 똑같은데요.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제 크기를 작게 단단하게 해서 유지력은 똑같이 유지하시고 크기만 작게 단다고 하십니다. 거기용으로. ただそれでも随時種類です。もう柔らかくなきゃ食わない時はこれを手にをつけて寝てください。こうやって寝ちゃうからね。おじみたくして柔らかくやる。 그런데 이래도 이제 너무 한겨울에 활성이 떨어질 경우 글루텐은 이제 약간 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선물을 줘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의 지금 이렇게 빨래 비비듯이 굉장히 강하게 비벼서 점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この踊り部店はこうやってネットも十分使えます。 노즐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줌을 넣어도 충분히 먹이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이제 굉장히 강하게 주무르고 상당히 많이 주무르고 계시죠? 지금 한번 지금 양손으로 이렇게 주물주물 진짜 그걸 한번 이제 만져보세요. 이제 손물을 쳐서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이제 부드러우면 또 이제 유지력이 약해집니다. 너무 빨리 부풀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보셨듯이 두 손으로 아주 그냥 강하게 빨래 주물러듯이 아주 강하게 주물러서 부드럽게 완성시켰습니다. 지금 도봉 중풍낚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풍낚시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질문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낚싯대를 우리 지금 이제 중풍 낚시에 쓰는 경주라고 그러나 일반 낚시업과 다른 낚싯대를 쓰잖아요. 근데 이 도봉 낚시를 그럴 때는 낚싯대를 어떤 종류로 쓰는지를 써야 됩니다. 그런 그 길이가 이제 길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나와서 레그에 나온다. それは調子とか長さとか自分はその釣り場に応じた長さを使ってます。さっきぐらいの小さい木でも20インチでもやっちゃいます。 낚싯대 길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고야마선 같은 경우는 아까 그치라서 한 21척까지도 이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낚시터에서 이제 가장 길게 사용할 수 있는 척수까지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だからこれはあくまでも自分のことなんで、木が見づらかったら小さい木でもトップを粗くしてもらえばいいです。 지고야 だから塗り方を粗くしてもらえばいい。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지는 이제 고야마 명인의 사용 방법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실 적에 조런지를 사용하셨을 적에 저런 눈금, 간격, 굵기 를 사용하셨을 때 장착을 했을 적에 좀 찌가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좀 그 눈금이 넓은 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ああ、サーモンとしては例えば長竿だったら軽い竿がいいですし、それからどっちかというと針筋が短い分だけ当たりがダイレクトにきますから、ちょっと胴へ乗ってくるような竿の方が針筋でしないです。ですから着床者の竿でどうしても胴が突っ張っちゃう竿は乗って合わせた時にキャンとしてられたら竿が受けてくれないんで、その時に胴からもやる竿だったらちょっと竿を見た時に竿の弾力が効いてくれるんで、その分竿が受けてくれるんで針筋が切れないんですよ。それが胴が突っ張っちゃってる竿、先っちょしか回らない竿だと開けた時にもうふわっと持ってかれて多分針筋が切れちゃう。 그 낚싯대의 이제 종류는요. 일단은 장착을 또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이제 일단 가벼운 데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낚싯대 휘임새로는 이제 너무 병질 때나 단단한 데보다는 한 동조자라고 하죠. 중간 정도 되겠죠. 어느 정도 또 소리대에서 이렇게 휘임새가 들어올 수 있는 거. 만약에 챔질하는 순간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먼 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챔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고기는 챔질한 방향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순간 내달리죠. 이걸 이미 됐을 적에. 그래서 먼 쪽으로 내달리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 힘새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경질 때보다는 어느 정도 힘새가 있는 거,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낚싯대 정도의 힘새입니다. 사실 주봉질이 구멍 낚시가 네. 일반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낚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슬로피 낚시를 하거나 중축 낚시를 하면서 물기에서 표현되는 그런 입질 패턴이 다른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모양화상이 표현되는 입질 표현을 여러분들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추가적으로 좀 좋아요.本釣りの当たりの出方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前触れっていうのが出ません。 보통 중통 낚시에서 이제 입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입질 모양에 대해서 이 중통 낚시에서는 그 일반적인 뭐 바닥 낚시나 뭐 그런 경우에는 그 예심, 전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곤드림. 그런데 이 중통 낚시에서는 그 예심이 없습니다. ですから当たりを先ほど竿を送ってって上げてくる最中食いついてきてそのままなくなっちゃうことが多いです。その当たりのパターンと逆に馴染んで間を置いて上げようかなと思った時にクククって持ち上がって寝る時もあるし寝ない時もあります。でもグーッと持ち上がって止まったら一応合わせてみてください。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질의 모양은요. 이제 낚싯대를 이제 자기 리듬에 맞춰서 이제 풀어갈 적에 되돌림을 시킬 적에 강제적으로 되돌림 중에 이렇게 한 마디 정도 꾹 들어가는 입질이 또 있는 반면 풀어주는 중에 찌가 점점 올라와서 먹고 올리는 입질이죠. 이렇게 쭉 올리거나 아니면 다 올라와서 찌가 이렇게 덜렁 눕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완전히 먹고 가는 사라지는 입질 모양.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실 분.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세트 낚시 집어제 대학으로 넘어갑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이랬어. 非常に最近はですね、トーナメンターだとかいろんな人がいて、餌が非常に4種類も5種類もいて難しいんですよ。そうじゃなくて、もっと簡単に釣れる餌、自分はそういう餌を目指してます。で、僕も지금부터 이제 그 세트 낚시용, 경기 낚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보면은 세트 낚시의 경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섞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고양어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단촐하죠, 보시기에. 지금 입전황과 입전 세리 그리고 이제 갓텐을 사용해서 대화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ですね、自分も毎月管理池で餌教室やっています。で、本当に初心者の人も来るんで、その人たちも何とか暮らしてやろうと思っていろいろ考えたのがこの餌です。 이제 일본에서도 고야가서 이제 매월 이제 낚시터에서 그 낚시 강좌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초보자분들부터 이제 뭐 모든 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생각하신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まずこの粒線 입전이죠. これが 100cc です。 입전 100cc. 사이즈가 50cc です。 그 다음이 세립, 입전 세립이죠. 세립이 50cc. 自分はシンプルイズベストっていう言葉が大好きなんで、本当にシンプルです。 고야마상은 이제 항상
항상 그 심플, 말해서 단순하니 최고다. 심플 is the best라고 이제 항상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화법을 보면은 이래도 될 정도로 아마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실 겁니다. これ水が 200cc です。 거기에 물을 100cc 섞습니다. 네, 2, 3분 置いてください。ちょっとこの 지금 상태에서 물을 붓고 이제 아직 지척하죠. 이 상태로 한 2, 3분 정도 기다려 주세요.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これは本当に去年の冬から本当に使ってるんですけど、本当に 이 とても 대응법을 ます。 작년 겨울부터 이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で、これに合点が400です。 물이 200cc입니다. 그리고 갓텐이 400cc, 200cc 컵으로 2컵 들어갔죠. これだけです。これよく書きましたね。 잘 저어주세요. 이렇게 갈피 손으로 젓고 한번 뒤집어 주시고 풀고 접고 뒤집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いや、違います。まずこの餌はダマができます。ですからちょっとこれある程度水吸うまではこのまましておいてください。餌はこの餌の場合はできてすぐは完成してません。いい 이 ですか？ 떡밥은 이제 바로 완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물을 충분히 먹여줄 정도로 일단은 저어주세요. これなんでしょうか？ 그러면은 이런 정도의 이제 그 허술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요 정도 될 때까지 아주 이제 허술한 덩어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これボールの中で本当にダマができてます。 지금 걸어다녀서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덩어리가 져 있죠. で、この餌をですね、使うときに必ずいっぺんに使わないで、これをですね、ちょっと小分けして使ってください。だいたい自分は半分ぐらいに別のボールにこう開けます。 그래서 이 떡밥을 사용하실 적에는 이 전체를 다 사용하지 마시고 물 배합 끝난 것의 반 정도만 이렇게 따로 덜어 사용하세요. それでこれをダマができてますから、これを使うときにもう一度丁寧にほぐしてください。 그래서 지금 그 덩어리 져 있는 것을 사용하기 전에 물 붓고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죠. 이럴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정성스럽게 풀어주세요. 만약에 이 물 붓고서 이 상태에서 계속 덩어리를 풀려고 하시면은요 안 풀립니다. 그래서 물을 붓고 어느 정도 갓텐이 입자가 물을 더 흡수했을 때 그 정도 됐을 때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이 정도로 없죠 덩어리가 거의. 지금 제가 만져보니까 아까 그 정도 덩어리가 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통할만해졌죠 거의. 그런데 이것도 만져보니까 단단한 게 아니라 허술한 덩어리입니다. 공기를 품고 있는 정도. で、なぜこの餌を使うかと言いますと、非常に魚を寄せられることと、 이 떡밥의 특징은 집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寄せられるんですけど、魚が上ずらない。 집어력이 좋으면서도 붕어를 많이 모아놓을 수가 있으면서도 고기를 우아지리를 시키지 않습니다. サイリウトトグセンというのはペレット系の餌なんですけども、 입자가 세림은 펠렛 어분 계열의 떡밥이기에 でこの餌はですね、この餌の特徴というのは、トグセンとサイリウだったらペレットですから魚絶対おります。ただこれだけでは餌が味付けできないんですよ。ここでこの合点の軽くて粘る性質を利用して、このトグセンとサイリウをのバインダーにしてるわけです。ですからのり状にしてる、のりの代わりにくっつける。ですから必ず行ってからばらけますから、
いいですか 그래서 입전보다 입자가 고운 세립 이 두 가지는 그 어분 성분이기 때문에 집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집어력으로 집어 성분으로만 완성된 떡밥이기 때문에 この餌は 그런데 그 두 개만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반을 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가텐을 넣어서 그 입전의 어분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이게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まず魚に寄せるまでこんなにかなりひどいんですよ付け方 그리고 이제 낚시 소리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굉장히 떡밥에 각이 져 있습니다. こんな付け方する人い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自分はこういう付け方してますいいですか 이렇게 각을 줘서 이제 필름을 잘 보시면 그 각 부분에서부터 이제 막 입자들이 흘러나옵니다. これだけばらけるんですよばらけるんだけどほとんどのこのばらけが下へ行くんですいいですかここが大事なんですよ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확산성이 굉장히 좋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떠오르는 입자들이 없죠. 같은 입자가 큰 거 한두 개는 떠오르지만 대부분 집어제 세트용 집어제 볼 때 이렇게 떠오르는 게 많은데 이 경우에는 거의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下に下にばらけてる下に例えばクワセがついてるわけですいいですかこれは上はリアルやって分かると思うんですけど上に符が浮いてこない 보시면 뭐처럼 떠다니는 입자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먹이용 쪽으로 이제 계속 흘러내립니다. だから魚を寄せられるんですけども魚が上ずらない 그 집어력이 매우 강하지만 고기를 흥분시키지 않고 먹이용으로 접근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배합입니다. それでこの餌の特徴は抜きばらけも簡単にできる 그리고 이 떡밥의 특징은 이제 그 느끼 세트라고도 하죠. 이제 그 목내림을 얕게 시키거나 그걸림을 한 번에 시켜버리는 것, 떡밥을 한 번에 이탈시켜버리는 낚시 방법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ちょっとしっかりなじませることもできる 일단 충분히 목내림이 됐죠. 각에서 먼저 확 풀어지는 각중 부분에서 내려가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확산이 됩니다. で自分も本当にいろんなとこ野釣りから、管理すればもう本当にどこでも浮き動きますいいですか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어느 낚시터든 간에 이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朝板やるときは本当にシンプルイズベストなんですけども自分はそういう考え方なんであんまりたくさんいろんなものを入れるとどの餌がどういうふうに効いてるか分かんなくなっちゃうのでやはり簡単な方がいいと思ってます 그래서 고야마 명인 같은 경우는 떡밥을 배합하고 이제 직접 사용할 때 어느 낚시터든 간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섞질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를 섞게 되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단순하게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배합 가지수가 굉장히 적죠. それとですね、この逆にこのバラケに食わせですから、うどんだとか力玉、簡単ってあります。で、去年からなんですけど、自分はこのいろんな餌を使ってるんですけど、特に去年から今年にかけては簡単が非常に良かったです。 일단 먹이용으로는 이제 간판, 여고, 우동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간판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하십니다. 요 집어제 조합으로. で、簡単のいいところっていうのは、硬くも柔らかくもつけるじゃないですか。 그 간판의 특징, 간판에 이제 원, 투가 있죠. 가장 장점으로는 이제 미리 준비 없이도 이제 바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이제 특징, 장점이 있습니다. で、その時の魚の国によって小さくも大きくもつけられるわけです。
그래서 그 날의 활성에 따라서 크기도 작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바로바로. 우동을 일반적으로 끓여오게 되면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작게 만드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즉석으로 만들 수 있는 강탄을 사용하게 되면 크기 조정이 일단 자유롭고 또 그 단단한 부드러운 그 정도의 조정도 이제 간편하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でちょっといいことを教えますけれども、 또 한 가지 좋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만 この簡単をまずこういう容器入れますね。 강탄을 용기에 넣죠. 배합하실 적에 10cc なら이렇게 뭐 10cc는 한 10cc, 뭐 15cc 이런 식으로 で水入れる前に自分のこの菜を上からかけてやります。バラバラ入れて。 그런데 이제 물을 넣기 전에 요 세립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 정도 大体もうこんなもんです。 이렇게 한 줌 정도 요 정도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는 요 정도 양을 위에 물을 붓기 전에 뿌려준다고 하십니다. 隠し味みたいな感じになるわけですけども、 이게 남들은 모르는 이제 비법 이제 그런 건데요. で同じことが言えるんです。グルテン使いますよね、皆さん。でグルテンにもこの菜に入れてください。 그래서 먹이용에서 혹시도 이제 집어력이 필요하고 아니면 변화가 필요할 경우 이제 강탄뿐만이 아니라 글루텐을 배합하실 때도 지금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結構これも効果あります。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하십니다. ちょっとしたことなんですけど、この菜粒っていうのは粒子が細かいですから、簡単にでもグルテンにでも馴染むんですよ。さっでどうしても潰せるのが粒子が粗いんで、ちょっと馴染みが悪い。 그 이제 왜 하필 또 이제 세립일까 하냐면 세립 같은 경우는 입자가 굉장히 곱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탄이나 글루텐하고 이제 서로 잘 어울립니다. 상성이 잘 이렇게 어우러져서 배합이 된다고 합니다. 입자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입전 같은 경우는 입자가 커서 그게 조금 그 어우러짐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세립에 비해서. だからこれ本当にね、グルテンにも簡単に本当に菜粒をね、ちょっと隠し味で使ってもらったら、多分今までよりかちょっと効果が伸びると思います。 그래서 떡밥 먹이용 사용의 요령으로 지금 같은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이전과는 다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自分たちがこういうところでこういう先ほど言ったやっぱり何としても皆さんが右から左に聞いてるだけでは絶対覚えないと思います。で自分はいつもこういう新しい餌を考えた時には徹底して使います。それで大釣りするとこまで使います。 지금 이 떡밥의 이제 어떤 기법별 사용법을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아사다나 리터낚시에서부터 초침까지 관계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년에 또 한 가지 이 떡밥의 사용법의 응용인데요. 이 떡밥으로 그 시노키코라는 이제 큰 낚시터에서 16척 겨울이죠. 16척 단차 속보에도 요거를 집어지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박이 나셨다고 합니다. 정출을 했는데 대박이네요. 근데 그때 요령이 잠깐 있는데요. 이제 깊은 척수고 이제 그 약간 기다려야 되는 낚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좀 유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점도 추가 이렇게 주물러 비벼주는 10번 정도 횟수로 따지면 10번 정도를 이렇게 저어줘서 점도만을 조금 추가해서 유지력을 높여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동료들도 뭐 거의 막 그냥 물 쏘길래 나오냐 할 정도 굉장히 궁금해했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구야마산 같은 경우는 어떤 떡밥 브랜드가 하나를 이렇게 만드시면 아주 이거를 철저하게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아주 효과를 최대한 볼 때까지 최대한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배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뭐 점도 조절이나 선물 조절, 주무른 점도의 조절, 요것만 이제
떡밥으로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ですから一番大事なのはその餌を使いこなして自分の持ち餌にすることが一番薬の上達の近道だと思ってます。 그래서 떡밥 사용의 달인이 되는 법은요,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가지 떡밥을 자기가 충분히 사용을 해봐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해봐서 식탁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십니다. 자,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ないですか。はい。それではもう時間も来てしまいましたので、本当に、長い時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たぜひ職場で会いましたら声かけてください。あり 긴 がとうございます。 시간 이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참석을 해주시고 또 열심히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창시절 이후에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랫동안 앉아 계셨을 텐데 정말 집중력 있게 또 진지하게 질의응답 시간도 잘 됐던 것 같고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재가 없어가지고 좀 강의 내용 따라가시기가 힘드셨을 텐데 저희가 찍었던 동영상과 오늘 내용들을 저희 마르큐 한국 홈페이지 maruq.co.kr하고 헤라헤라닷컴 헤라헤라닷컴 쪽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고 여기 카페 운영진들도 많으실 텐데 같이 좀 공유해서 좋은 정보가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확하게 통역해 주신 박경월 선생님께 수고하셨고요. 박수 한번 주시고 인천공항에 내리시자마자 오셔가지고 이제 고령의 나이에 힘드셨을 텐데 고향마 명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배열에 대한 열정에 대한 응원으로 저희가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드릴 텐데요. 노즈리 글루텐 한 봉하고 이모글루텐 100cc 이모글루텐 저 제품이 아니고 100cc가 되는 소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용 이제 배포 제품이고요. 그거 그다음에 이제 글루텐볼 지금 오늘 사용하셨던 그다음에 이제 저희 다솔락스마트 로고 새겨진 수건 그래서 이제 저희 가지고 들어가 주시고요. 나가실 때 출입구가 좀 혼잡하니 접촉사항을 주의해 주시고 아무튼 다음 64차 또 헤라스쿨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들어가십시오.